속지 않는 삶의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입니다. 시중의 유튜버 풍수 방송의 진실을 풍수적인 이론으로 살펴보고 그 진실과 실익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위협에 무방비로 직면한 현대의 서울 풍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현재의 서울이 풍수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풍수를 잘 알지 못하시는 일반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허무맹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이 안고 있는 지행 여건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울의 지세가 서쪽과 남서쪽이 낮고 서울의 형상 자체가 서쪽과 남서쪽이 낮습니다. 그리고 진산에 해당되는 북악산의 산세가 부드럽지 않고 안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흰 안반이 보일 정도로 안반이 굉장히 많은 그런 험악한 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강이 서울의 도성에서 볼 때 한강이 활의 모양, 굽어 있는 활의 모양이 아니고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말해서 한강이 방궁수의 지형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수적인 요인 때문에 중국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이 됨으로써 비보풍수를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비보풍수를 시행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아내야 서울이 안전하게 좋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비보책으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비보책으로 하늘공원에 나무숲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나무숲은 한강과 직각의 형태, 한강이 흘러가는 방향과 직각의 형태로 나무숲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유도에 돌탑을 조성을 해서 물이 흘러가는 수구를 좁혀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악산에 노출된 안반은 소나무를 심어서 안반이 멀리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닭배설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화산인 관악산, 즉 말해서 관악산은 화산인데 그 모양새가 닭배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은 이런 화기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한강물을 깨끗하고 풍부하게 해서 화기를 제어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한강의 방궁수 지역은 뚝섬에다가 서울숲을 조성을 함으로써 방궁수의 기운을 막아야 된다 하는 비보풍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인이 그대로 들으시면 그럴듯하게 다 들립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풍수적인 그런 진실과 실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는 서울 수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현재의 수도가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 이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한반도 침략은 고려시대 이전에서부터 수많은 침략의 역사가 있었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서울의 풍수적 요인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은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의 그 중국이나 일본 등 위세 침략은 오랜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냉철하게 보면은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요인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요소가, 우리 국내의 정치적인 요소가 병합된 것이고, 또 주변국의 정치적인 요소도 물론 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서울의 지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은 허구적인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서울의 풍수적 결함을 숲이나 돌탑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지역의 생기를 가소평가한 그러한 것이고, 또 비보풍수를 과신한 그런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의 풍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 비보풍수를 과대해서 포장하는 그러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에도 500년 동안 이 그 수도 뒷산은 금산으로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500년 동안 그 산에 입산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를 했음에도 소나무가 그렇게 그 안반을 가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입지 조건 자체가 소나무로서는 안반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안반 자체가 너무 크고 소나무가 자생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로서 안반을 가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와서 소나무를 어디다 심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가릴 수 있다는 주장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나무 식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장에 절대로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 역학적인 그런 문제를 서울의 비보풍수로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황당하고 허구적인 주장은 풍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한 그 사실인 양 인기를 얻으면서 방송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내용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